기록하고 해야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대 등급이고요.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스텝 3단계에서 3번 할 차례입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오른쪽은 어느 반 40명이 여름 방학 동안 실시한 봉사활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의 일부이다. 모든 계급의 도수는 20을 넘지 않고 계급이 각각 7시간과 11시간의 계급의 도수비가 2대1이라고 한다. 갑시다. 계급값이 2대1이면 여긴 거 맞습니까? 계급값이 7시면은 여긴 거 맞습니까? 자, 여기를 내가 2A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계급값이 11인 곳은 얼마라고 줘야 됩니까? A라고 줘야 되겠지. 됐네요. 자, 그럼 너는 4시간 했고, 너는 8시간 했고, 너는 3시간 했고, 너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15번째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계급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4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전체 학생 수 건드릴게. 4 플러스 8 2A B A 3 너가 40명이 돼야 돼. 그러면 A끼리 더해주면 3A가 되고요. B가 남을 거고요. 상수 넘겨버리겠습니다. 얼마 될까요? 25. 그렇죠. 25가 되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계급의 도수가 다 뭐하다? 다르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요 추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25를 만족하는 저 A, B라는 순서상을 다 생각을 해볼 거거든요. A, B를 보겠습니다. 뭐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A에 1 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20. 그렇지. 22가 나오는데 이거 답으로 인정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요? 20을 그렇지. 20명을 넘지 않아야 된대 모든 계급은. 그러니까 너 모순이 발생하네. 이렇게 20 넘어서 버립니다. 아 그래? 그럼 2주지 뭐. 2주면 얼마가 되니? 6이 되니까 그렇지 19가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2면은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돼가지고 얘랑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2라는 게 좀 모순이 됩니다. 오케이. 아 그래? 그럼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면 됩니다. 너 3을 주겠습니다. 9니까 넘겨버리면 16이 되고 그럼 16이랑 같은 도수 없고 3 집어넣으면 6 없는데 여기가 얼마가 돼버리고 3이 돼버리는 거 보이죠? 아 너 3인 거? 너도 모순 발생하네. 안 돼요. 아 그래서 4 집어넣으면 12니까 13이 되는 거고요. 4 집어넣으면 얘네 둘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에이 또 같아지네. 너도 안 돼. 야 이런 식의 추론 좀 재밌지 않습니까? 5 집어넣으면 B는 얼마죠? 10입니다. 아 B가 10이면 여기 5 집어넣었을 때 얘네 둘이 어떻게 되고요? 같아져 버리는 거 같습니까? 아 너도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6, 6, 그렇지 7. 그럼 6 집어넣으면 같아지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맞죠? 또 한 개 나왔다고 흐흐흐거리지 말고요. 이거 가능하고요. 혹시나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7 더 넣어보는 거죠. 3, 7이 21. 그러면 B는 얼마?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4 때문에 모순 발생. 마지막으로 얼마 들어갑니까? 그렇지 8 집어넣어 봅니다. 24. B는 1. 왜 안 되죠? 8이 같아져요. 8이 8이 있으니까 같은 거, A가 8이 있으니까 같은 것도 안 되고 또 넘어서는 거 있나? 20 넘어서는 건 없죠. 오케이 같은 거 있어서 안 된다. 모순 발생하네요. 아 답은 유일하게 저거다. 아 그래서 우리는 A에다가 6을 넣으면 너는 사실 12였고 너는 6이었고 너는 10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면 15번째 학생은 15번째로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 어느 계급에 있습니까? 8에서 14일. 그러면 그 계급의 계급값 그렇지 단위는 9시간. 그렇지 9시간이지. 그래서 여기가 15번째가 있는 거고요. 적어봅시다. 따라서 15번째 많이 안 학생
적어야지. 학생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따라서 계급값은 9시간. 이렇게 주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아. 찬찬히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 나중에 너희가 추론의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늘 수업할 때 무슨 조건이 있으면 추론한다고 했습니까?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자연수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A하고 B는 사람 수인 거 맞습니까? 사람 수는 1.2명 이거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걸리는 거야? 그렇지. 사람 수라는 건 자연수만큼 있어야 되고 자연수니까 추론으로 간다. 이런 것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건 개수, 사람 수, 의자 개수, 텐트 개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정수 개수만큼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추론형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됐어. 3번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색깔 부분을 위해서 여기겠습니다. 지워도 됩니까? 네. 통계 문제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돼.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은진의 반 남학생과 여학생 10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인데 일부가 얼룩이 묻어서 보이지 않는다. 알겠고요.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같고,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같대. 이게 중요한 멘트네. 여학생 중 기록이 16초 이상인 학생은 여학생 전체의 35%다. 오케이. 남학생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도수 분포 다각형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여기에서 가로축의 수선으로 나누었을 때 왼쪽 넓이를 A, 오른쪽 넓이를 B라 하자. A 대 B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어. 님들아 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학생 중 16초 이상인 학생은 여학생 전체의 35%래. 그러면 여학생을 보면 여학생 흰색으로 적을게요. 여기 2고요. 여기가 얼마냐 하면 3입니다. 너가 얼마냐 하면 8이고요. 너는 4네. 너는 모르겠고요. 너는 1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여학생의 17에서 18 계급 여학생 수 17초 이상 18초 미만 여학생 수를 A라 하자.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16초 이상인 그룹 보겠습니다. 16초 이상. 16초 이상은 누구 더해야 됩니까? 4A 1 요거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A 플러스 5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전체는 얼마가 됩니까? 18 플러스 A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얼마가 돼야 함? 35가 돼야 함.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그냥 100분의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35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5로 약분하면 20분의 얼마니? 20분의 7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연산할 때 뭐 이런 거 지그재그 아닙니까? 지그, 재그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렇다면 좌변은 20A에다가 플러스 100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18 곱하기 7, 100 126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3A가 26인데요. A는 얼마였다? 2였다. 요거 알아낼 수 있죠. 됐고요. 근데 사실 너희가 이 그래프 이거 보면은 어디서 만나는 거 보입니까? 사실 2에서 만나는 거 사실 보입니다. 뭐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아무튼 우리는 여기가 2인 걸 알았습니다. 자, A가 2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는 전체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여학생 수 전체 얼마? 20? 그러면 남학생 수도 얼마? 20. 그렇지, 그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총 20명 이므로 남학생 남자도 총 20명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됐고요. 그렇다면 남자가 20명인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 연두색으로 좀 적어볼게요. 여기 1명이고요. 여기 모르겠고요. 여기가 6명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4명이네요. 여기가 3명. 여기가 1명. 그러면 남학생의 저 어두운 부분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5명. 5명이에요. 그래서 너가 5명인 걸 알아낼 수 있다. 5명.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13인가? 13초 이상 14초 미만 남학생 수능 5명 요거 알아냈다는 거지. 자, 저걸 오라고 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것 같은데요?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왼쪽 부분의 넓이 하고요, 오른쪽 부분의 넓이 하고요, 그거 구하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그냥 요 부분 잘 보십시오. 요 부분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얘가 이쪽에 딱 넘어올 거니까 사각형 채워지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5에 해당하는 점이 한 개 있으면 여기에 사각형을 채우면 여기가 지금 요 삼각형이 요 부분에 채워지니까 그냥 이 사각형 넓이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각형이 아니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여기 좀 남는 부분 있죠? 이걸 어디에 채우면 됩니까? 여기에 채우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남는 부분을 요쪽에다가 채우면은 요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으로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여기 요 부분을 요쪽으로 채우면요, 이쪽 사각형이 나오고요, 이 사각형이 되고요, 이 사각형이 되고요, 이 사각형이 되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A 대 B는 사각형의 합의 B입니다. 넓이 합의 B. 됐네. 요거 가로 길이 얼마입니까? 1초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1초에다가 세로 1이니까 첫 번째 사각형 얼마? 1이 되는 거고요. 암산 됩니다. 그래서 A 대 B라는 거는 좀 귀찮지만 첫 번째 사각형 1이고요. 두 번째 사각형 얼마입니까? 도수만큼 갖고 오면 되네. 그렇지, 5가 되고요. 요 사각형 생각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로 길이가 얼마로 보임? 그렇지, 2분의 1로 보입니다. 높이는요? 그렇지, 6으로 보이는 것이. 요게 중학교 1학년 최상위 수학이나 A급 수학사도 요 문제 나옵니다. 요런 거 좀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죠. 요거 돼. 주황색은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2분의 1 곱하기 6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얼마니? 4. 그렇지, 그냥 도수만 적으면 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4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9. 3에다가 얼마지?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 구할 때는 저렇게 사각형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셔야죠. 4번이었습니다. 됐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스텝 1의 3번입니다. 자, 나는 너희가 그래도 한창 머리 좋을 때니까 요 정도는 조금 그때그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도수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상대 도수. 오늘 계속 이거 쓸 건데 상대 도수는 누구 분해?
그렇지. 상대 도수는 전체 분의 그 계급의 도수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급 도수라고 할게. 이렇게. 근데 할 때마다 상대 도수만 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적당히 생각해 보면 전체는 뭐라고 적을 수 있음? 그렇지. 요거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상대 도수는 이쪽으로 넘어올 거잖아. 맞죠? 그러면 상대 도수분의 뭐?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지. 정의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급의 도수에다가 곱하기 상대 도수의 무슨 수? 역수. 그렇지. 그래서 상대 도수의 역수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탁탁탁 정리해도 되겠죠. 한 개만 더 적을게요. 한 개만 더.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계급 도수는요. 상대 도수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그렇지. 전체 도수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계 단원에서 상대 도수 문제 풀 때는요. 상대 도수를 구하는 거, 전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계급의 도수를 구하는 거. 이 세 개가 그냥 자유자재로 툭툭툭 될 때 발상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딸고 오늘 계속 보면서 익히십시오.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1, 2, 3반 학생들에 대해서 각 반에서 혈액형이 AB형인 학생들의 학생수와 상대도수를 나타낸 표이다. 1학년 1, 2, 3반 전체 학생에 대해서 혈액형이 AB형인 학생의 상대도수가 0.25일 때 A값을 구해봐라 임마. 전체에 대하여 이런 말도 있습니다. 0.25라는 상대도수는 전체분의 AB형을 본 거구나.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냥 도수라고 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혈액형이 AB인 학생 수가 1반에는 5명, 2반에는 10명, 3반에는 3명. 근데 혈액형이 AB형인 학생의 상대 도수는 1반은 0.2랍니다. 도수가 있고 상대 도수가 있으면 우리 뭘 구할 수 있을까? 전체. 그렇지. 도수가 있고 상대 도수가 있으면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반 학생 수 이렇게 적을게요. 각 반 학생 수는 답보다식 아니겠습니까? 도수에다가 상대 도수의 뭐를 곱해라? 역수. 그렇지. 도수에다가 상대 도수의 역수를 곱할 겁니다. 상대 도수는 10분의 2가 보이고요. 역수 취하면요. 그렇지. 2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 그렇지. 25명이 나요. 이렇게. 그래? 나 여기 한번 볼게. 3 곱하기 0.125는 몇 분의 몇입니까? 1000분의 125니까 125는 짝지수가 8인 거 아시죠? 8분의 얼마? 1. 그래서 역수 취하면 그렇지. 1분의 8이 되겠죠. 너 24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AB형의 전체 학생 수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전체 학생 수는 얼마라고 봐야 하나? 전체 도수가 얼마인데? 그래서 여기를 전체라고 보시면요. 2개 더 해주시면 18명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0.25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18 곱하기 얼마가 되면 됩니까? 4. 0.25는 4분의 1이니까 1분의 얼마? 그렇지 4. 그럼 너는 몇 명? 72명.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그럼 피드백을 줍시다. 으악. 그제서야 여기 얼마인 거 알았어. 49명이니까 그렇지 23명인 걸 알았네. 바쁘다식. 그럼 쟤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A 구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냥 A분의 얼마? 1 이렇게 보면 되겠지. 상대도수의 역수.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야? 같아야. 그래서 10 곱하기 A분의 1이라는 건 23이 돼야 된다. 그래서 A라는 거는 23분의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사실을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영의 질문이었는데 납득이 된다? 안 된다? 돼요. 됩니까? 오케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넘어갑니다. 2번. 스텝 2. 요것도 웬만한 어려운 문제집에는 다 나오더라고.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같은 건데 오른쪽 편은 어느 중학교 학생들의 하루 동안 수업 시간에 시계를 보는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입니다. 전체 학생이 100명 이하일 때 전체 학생 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도수가 되는 거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상대도수 말고 여기 도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솔루션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도수는 뭐 곱하기 뭡니까? 상대도수에다가 뭐 곱하기? 그렇지, 상대도수 곱하기 전체 학생 수를 곱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수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지? 학생 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도수가 되는데 소수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 결과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지, 이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전체 학생 수를 내가 x라 하자. 전체 학생 수를 x라 하면 수를 x라 하자. 자, 이거 몇 x입니까? 그러면 도수는 6분의 1x가 되겠지. 이건 8분의 1x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8분의 3x가 될 거고 4분의 1x가 될 겁니다. 근데 도수의 총합은 또 얼마가 돼야 하나? 도수, 상대도수. 상대도수 총합은 항상 얼마? 1. 그렇지. 총합은 1이므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하고 얘를 보면 몇 분의 몇이 떠오릅니까? 2분의 1이 떠오릅니까?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4분의 1에다가 저기 모르는 거 요 부분하고 세모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8분의 1, 8분의 3 얘가 항상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만큼 암산해서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4분의 1에다가 세모를 넣는 게 2분의 1이 되는 되겠죠. 얼마로 통분할까? 12로 통분합시다. 12에 너 2 더하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모를 했더니 12분의 6이 되겠네요. 나오네. 세모는 12분의 얼마죠? 그렇지. 1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너가 12분의 1인 걸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12분의 1x가 된다는 걸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도수는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된다? 자연수. 그래서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이때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도수는 자연수니까 x가 전부 분모들의 뭐가 돼줘야 함? 최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도수는 자연수이므로 x는 6, 8, 4, 6, 8, 4, 6, 8, 12의 뭐가 돼줘야 함? 배수가 돼줘야 함. 이렇게. 그럼 우리는 최소 공배수부터 찾아야 되잖아. 최소 공배수 얼마큼 바로 보임? 24. 그렇지. 최소 공배수 23도 보입니다. 근데 공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24인데 문제에서 100 이하 중에서 가장 뭐한 걸 찾으래? 큰 걸 찾으래. 그래서 최대는 24 곱하기 얼마 하면 돼? 그렇지. 4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너는 96명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되죠. 나도 학창시절에 이거 틀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몇 년 전의 문제야? 30년 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문제 우려먹고 있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은 질문이었네요. 보십시다. 자, 그래서 문제 풀었고요. 자, 오른쪽은 이슬림의 반 50명이 방학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조사해서 상대 도수 폭포로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책을 4권 이상 6권 미만 읽는 학생 수는 4권 이상 6권 미만 읽는 학생 수. 여기는 6권, 8권 읽는 학생 수보다 2가 적고 여기하고 비교해라. 책을 6권, 8권 미만 읽는 학생 수와 8권, 10권 미만 읽는 학생 수는 같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같은 값이다. 방학 동안 8권 이상 10권 미만 읽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대도수 좀 적어봅시다. 여기 얼마가 됩니까? 0. 그렇지, 0.08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너는 그렇지 0.1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은 섹션이 3개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섹션이 3개가 있는데 상대도수를 모르니까 내가 여기를 x라고 주고요 y라고 줄 건데 옆에 거는 얼마 주면 됩니까? 누구랑 같대? 너랑 같다 했으니까 y라고 주면 되는 것이 이렇게 x, y, y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안 보이는 부분 상대도수를 차례로 나도 혼자 볼 때 이런 거 안 적어. 근데 너희한테 서술형답게 보여주는 겁니다. 차례로 x, y, y가 하자. 어떤 성질 써먹을까 일단. 상대도수 다 더해서 얼마? 1인 거. 그럼 암산 좀 합시다. x 플러스 2y 바로 적을게. 그거는 1에서 얼마 빼버리면 됩니까? 0.2? 그렇지. 0.26을 빼면 돼. 그러면 너는 0.74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뭐 한 개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조건이 문제든 그림이든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어떤 거 안 써먹었죠? 이 그룹과 이 그룹의 도수 차이가 얼마라고? 그렇지. 그러면 도수 차이 2. 요거 한번 써먹읍시다. 도수 어떻게 구하지? 상대 도수에다가 총도수를 곱하면 돼. 고맙게도 총도수 여기 있는데요, 50명. 그러면 4에서 6권 도수 어떻게 됩니까? x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아니죠. 도수를 구하고 싶으면 상대 도수 곱하기 총도수 50x. 그 다음에 저쪽은요 50y가 되겠지. 근데 누가 이만큼 더 커? 이쪽이 2 더 큰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2를 더해주면 같아져야 됩니다.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 뭐 구해야 되는데 8권, 10권 미만 읽은 학생 수. x값 구해야 됩니까? y값 구해야 됩니까? y값 구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누구를 없애는 게 더 좋아? x를 없애는 게 더 좋습니다. x를 없애려면 이 식을 누구는 꼴로 생각하면 좋을까? y는 꼴로 생각하면 안 좋습니다. x는 꼴로 생각해서 x 자리에 집어넣어 버려야 y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50에다가 x 자리에 얼마 집어넣을 거예요? 0.74 빼기 2y. 0.74 빼기 2y가 되는 거예요. 그 더하기 2가 50y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좀 귀찮지만 정리하겠습니다. 0.74는 일단 5만 곱해봐. 소수점 없다 생각하고 5 곱하면 370. 근데 소수점 한 개 찍으면 370이니까 37.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00y 플러스 2 그게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9가 150y가 된다고. 근데 너희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학생 수를 굳이 식으로 나타내면 상대 도수에다가 도수를 곱해야 되니까 얼마? 구하라는 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곱하기 그렇지. 우리 50y를 구해야 돼. 야, 내가 이런 요리를 해야 돼. 근데 위의 식에서 내가 여기까지 구해놨거든. 그러면 이걸 굳이 또 무지성으로 15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요. 얼마로 나누면 됩니까? 3으로 나누는 게 센스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냥 너는 얼마다? 10, 3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요리를 하고 있는지도 자꾸 의식 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명이었다. 여기까지 구해냈어. 넘어갑니다. 5번. 자, 뭐 늘 하던 거. 늘 하던 거. 분당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당 어디입니까? 분당. 어딘지 몰라? 으악. 이거 나는 지금 아니에요. 여기에 서울이 있는 거 맞습니까? 서울.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놨던데 여기를 서울을 뭐라고 정리하면 도시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인천공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공항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된다? 그냥 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방, 강원도도 지방, 그 다음에 여기도 지방, 다 지방,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 요 밑에 경기도가 있거든요. 경기도에 분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정리하면 위성도시라고 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또 다 뭐가 된다? 지방, 또 지방 다 이렇게 지방 적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크게 봤다면 이렇게 그럼 여기에 다 지방 적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뭐가 적히냐 하면 귤 이렇게 적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뭐가 적히냐 하면은 우리 땅 이렇게 적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지방 하다가 여기에 해운대 이렇게 적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밤바다 이렇게 적힙니다. 그렇지, 여수.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지방. 울산도 다 지방. 대구도 지방. 그러니까 지방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개 뭐 적히냐면 빵이라고 적힙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전의 성심당. 그 튀김빵을 파는 곳인데 되게 줄 서서 먹는데 선생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강원도 쪽에 뭐가 많습니까? 남자들 가는 곳. 군부대.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만한 곳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시에 살면서 가끔 위성 도시로도 피크닉을 갔다가 빵 좀 먹고 돌아와서 여행 좀 갔다가 그래서 귤 좀 먹고 해외로 나가고 남자들은 어차피 군대 갔다가 돌아와야 되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겁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간답게 살려면 이 도시로 가야죠. 그래서 도시를 가려면 위성도시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는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메리식 없어, 메리식. 특히나 울산은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노잼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놀 거 있으면 다 밖으로 나가던데 울산 너무 노잼 도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 쪽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표준인의 반 학생들이 하루 동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조사하여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슬프네요. 우리 아들이랑 나는 이제 생활 리듬이 달라가지고 애 잘 때 나는 들어가고 애 깰 때 나는 자고 있고 그럼 여기서 나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을까?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자, 아무튼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60분 이상, 80분 미만 어디냐 하면 여기입니다. 80분 이상 100분 미만이 계급의 상대 도수를 각각
A와 B라고 한다. 여기가 A, 여기가 B. 그때 25A와 25B는 모두 소수이다. 0점 얼마 아니고요. 소수요, 소수. 이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80분 이상 100분 미만인 학생. 80분 이상 100분 미만인 학생. 여기는 전체의 몇 %인지 구하여라. 됐네요. 갑시다. 단순한데 여기가 0.08. 여기는 2점 얼마죠? 0.24. 그 다음에 여기가 0.16. 0.16이고요. 너가 0.04. 요거 두 개 더하면 좋네요. 0.2, 0.44, 0.52. 하면은 첫 번째. 그냥 암산합시다. A 더하기 B는 1-0.5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너는 0.48을 나눠 가져야겠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25A, 25B 이 양변에 얼마 곱해보는 센스? 25. 그렇지, 25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25A 더하기 25B는요. 그러면 0.48 곱하기 얼마랑 같습니까? 25. 그렇지, 25랑 같죠. 근데 너희 기억하실? 이거 100분의 48인 거 맞아? 거기다가 25를 곱한 뒤. 그럼 25는 100이랑 되게 찰떡궁합이죠. 약분하면 얼마 남은? 4. 그렇지, 4가 남을 거고 또 약분하면 12. 12가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너 소수고요. 너도 무슨 수래? 소수래. 그럼 너희 정도면 추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소수 더하기 소수 해가지고 12가 나와야 되는데 뭐 있을까? 5하고 7 말고는 없습니까? 2였다면 2였다면 10 안돼. 3이었다면 9 안돼. 5였다면 7. 근데 A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가 7, 여기가 5 맞습니까? 그러면 추론을 해주시면 A가 B보다 크다이므로 25A가 7이 되는 거고요. 25B가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 지금 A에 관심 있니? B에 관심 있니? 구하라는 걸 보십시오. B에 관심 있죠. 그러면 B는 몇 분의 몇?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때 80분 이상 100분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됩니까? 100 해버리면 되죠. 따라서 50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0 해서 20% 이렇게 되죠. 할만했어. 어렵지 않아.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좀 쉬우니까 그냥 필요도 없네요. 쭉쭉 갑시다. 자, 7번입니다.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의 분포표이다. 그러면 B 대 D는 6대 5일 때 B 어디 있어? 너가 나고 6대 5라고? 그러면 A 대 C를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라인이 지금 도수랑 상대도수가 다 나와 있네요. 이 두 조건 따르면은요. 첫 번째, 1학년 전체 도수. 전체는 도수 곱하기 상대도수의 역수인 거 맞습니까? 24 곱하기 상대도수의 역수 100분의 8, 8분의 100. 그래서 너 몇 명? 300명. 이거 알 수 있죠. 됐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전체는요. 24 곱하기 12분의 100. 그래서 몇 명? 200명.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수가 몇 대 몇이니까? 전체 도수는 3대 2고요. 근데 상대 도수를 구할 때 전체 도수는 나누는 수인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잘 봐봐. 전체 도수가 3대 2니까 똑같은 도수에 대해서 상대 도수는 오히려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2대 3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수가 3대 2니까 2대 3으로 나눈다는 거지. 자, 그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B 대 T가 몇 대 몇? 6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B 대 T가 6대 5. 그럼 이거를 그냥 약분하기 전의 값은 6K 대 몇 K라고 볼까? 5K라고 보겠고요. K는 무슨 상수? 그렇죠. 비례상수라고 줍니다. 그러면 너 상대 도수가 6K고요. 너 상대 도수가 5K예요. 이렇게. 근데 상대 도수 정의대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상대 도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 A 요거부터 건드릴까요? 1학년부터 건드릴까요? 1학년 한번 보십시오. 1학년에서 전체 도수가 300이야. 그러면 300분의 극의 도수 C를 갖고 오니까 몇 K가 돼줘야 함? 그렇지, 5K가 돼줘야 함. 그리고 전체 도수 200명 중에 극의 도수 얼마? A를 갖고 오니까 몇 K가 돼줘야 함? 그렇지, 6K가 돼줘야 함. 그래? 그러면 C는 1500K가 되는 거고요. A는 1200K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A 대 C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A 대 C는 1200K 대 500K구나. 1500. 그러면 KK 약분하고 00 떼고 3으로 약분하면 결국 몇 대? 그렇지. 4대 5구나. 이렇게. 그래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네 문제를 물었는 거는 약간 끈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해보고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8번 가도록 할게요. 8번. 자,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1학년 전체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 도수의 분포표이다.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1학년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오케이. 자, 키가 160 이상 165 미만인 학생이 1반에 10명, 160에서 165 미만, 여기를 건드리네요. 1학년 1반에는 여기가 몇 명이라고요? 10명이라고요. 여기는 몇 명이라고요? 100명이라고요. 이렇게. 1반에서 10번째로 키가 큰 학생이 1학년 전체에서 적어도 몇 번째로 크다고 할 수 있는가? 적어도를 또 다른 한국말로 바꾸면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한. 그렇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뭐 이런 뜻인 거겠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데이터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일반 학생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 수. 앞보다시 도수 10명에다가 상대 도수에 뭐를 곱해라? 역수를 곱해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적었을 거야. 너희 상상하라고. 그래서 몇 명? 그렇지. 40명. 그 다음에 1학년 전체. 는 도수가 100명인데 상대 도수의 역수. 그렇지. 2분의 10. 그럼 결국 5를 곱하는 격이니까 몇 백명? 500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일반에서 10번째로 키가 큰 학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 기준으로요. 일반 기준으로 175에서 180 요 사이의 학생 수는 몇 명쯤 나올까? 40을 곱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0.04에다가 40을 곱하면 되는, 40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니까. 맞죠? 그럼 이거 몇 명이라고 봐야 돼? 1.6명. 말이 안 되는데? 4가 아니고 5구나. 미안. 나 뭐,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몇 명이야? 2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2명. 10번째 학생 아직 안 들어갔어. 근데 우리는 그 도수랑 상대 도수 이런 것들을 다 정비례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몇 배 한 겁니까? 4배 했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몇 명?
8명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10번째로 큰 학생은 일반에서 10번째로 큰 학생은 170에서 175 사이에서 170에서 175 그룹에 이거 인계급에 꼴찌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 계급에서 꼴찌가 되는 거. 그러면 1학년 전체에서 적어도 몇 번째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키를 이 그룹에서 꼴찌라고 보면은 전체 입장에서도 그냥 이 그룹에서 뭐 했다고 보면 됩니까? 꼴찌라고 보면 되죠. 서술하기 힘듭니다. 여기다가 그냥 500명이니까 여기 500 곱하면 몇 명이야? 50명입니다. 그러면 3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 150명. 그럼 아무리 못해도 진짜 꼴찌 중에 꼴찌라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몇 번째 학생은 돼? 200번째. 그래서 200. 이렇게. 그래서 답은 200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걸 서술로 적으려 하니까 그냥 귀찮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8번.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좀 풀다 보면 쉬운 문제는 뭐 암산이 되듯이 나가죠.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지연이네 중학교 학생 400명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조사해서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다. 옳은 곳을 구해라. 400명이라고요? 400명이라고요? 와. 남자 여자 몇 명인지 모르잖아. 네. 맞죠? 그냥 갑시다.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 수와 배구를 좋아하는 남학생 수는 같다. 연락 귀찮네요 이거. 아. 6, 8.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 여기 있고요. 배구를 좋아하는 남학생 어디 있습니까? 배구 좋아하는 남학생 여기 있습니다. 진짜 귀찮은데 뭐 생각해야겠죠. 총 400명이라고 치면 여기 보수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 학생 수. 축구 좋아하는 전체 학생 수는 여기 400 곱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00 두 개 떼버리고 4만 곱하면 되네요. 그럼 얼마가 될까? 56. 150? 156이 돼.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남학생 중에 0.44는 이거 다 더해서 1이라고 하니까 남학생 중에 0.44는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볼게요. 축구 전체는 0.39 곱하기 400이라서 이거는 156이고요. 그 다음에 축구 남자. 자, 축구 남자 구하는 수식은 어떻게 될까? 156에다가 곱하면 되겠지. 얼마분의 얼마예요? 44분의 100. 그렇지. 44분의 100 아닌데. 이 156이라는 거는 이거 두 개 더해서 156이 되는 거잖아. 그럼 더했는 것 중에 요만큼을 갖고 와야겠지. 그러면 0.44 더하기 0.24분의 0. 얼마? 그렇지 44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시 뭐라고?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 수. 그러면 44가 아니고 얼마? 24를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156에다가 곱하기 소수 다 떼버립니다. 68분의 얼마? 24. 다시 뭐라고? 남자가 아니고 땡큐 여자.
맞습니다. 왜 남자로 맞지? 됐고요. 그러면 약분이 됩니까? 일단 4로 약분할게요. 156에다가 아래 위로 4로 약분하면 17이 되고요. 너 4 약분하면 6이 됐네요. 이거 17의 배수 됩니까? 아니에요. 17의 배수가 안 됩니까? 여학생 수랑 남학생 수가 다르니까 어. 정비식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 학생이 지금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가 다르니까. 상대 도수를 나타낸 거구나. 그렇겠네요. 쏘리 치워주겠습니다. 스트레스. 와, 그러면 이거는 보기가 5개지만 사실 5문제를 푸는 느낌입니까? 네. 못할 건 없지만 너무 디스커스팅하네요. 남학생 전체수, 여학생 전체수 그러면 1번만 좀 제대로 풀어봅시다.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전체를 먼저 구해야. 전체는 일단 400명이고요. 여학생 전체. 여학생 전체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어. 남학생 전체랑 여학생 전체 x랑 400 마이너스 x로 준 다음 어. 풀면은 xy 그 x랑 400 마이너스 x가 나온다. 네, 맞기는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나? 그냥 표에서 쉽게 분석할 수는 없나? 제발. 없습니까? 제발. 2배. 정비례 관계도 못 쓰네요. 진짜 일일이 다 계산하라는 건가? 진짜 좀 역겹네요. 자, 여기를 x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400 빼기 x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요 축구만 좀 집중을 해봅시다. 축구를 보시면요. 0.44에다가 곱하기 x를 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실제 남자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0.24에다가 400 빼기 x를 하면 축구 좋아하는 여자가 나오겠죠. 그게 156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분배하면은 0.24니까 얘랑 계산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0. 빼는 거니까 2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 2개 뒤로 밀고 4를 곱하면 얼마로 보여? 그렇지, 96이 되죠. 그게 156. 그럼 0.2x가 얼마니? 60. 그러면 x는 300. 잘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자가 300명이고요. 여자가 몇 명이었다? 100명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여자가 100명인 건 너무 땡큐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24명. 그렇지. 그러면 이거 다 적어버리면 끝이겠네요. 그래서 너가 100명이니까 24명이고요. 그렇게 치니까 얘도 그냥 쉽게 보이는데요. 너는 26, 18, 32 이게 바로 보이고요. 야,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100명이었다면 얘는 몇 명인 거야? 44명인데 몇 배? 3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44의 3배 얼마? 132. 132. 이거의 3배. 9야 90이야? 90. 너는 54. 54. 3배. 24. 2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렇게 딱 적어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조사하면 끝나는 거 맞습니까? 의외로 뭐 어렵지 않았네요. 그 300, 100으로 딱 맞게 떨어져서 쉬워지는 경향이네요. 됐어. 그러면 1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아요.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 수랑 배구를 좋아하는 남학생 수는 같다. 맞네요. 야구 좋아하는 전체 학생 수. 야구 좋아하는 전체 학생 수는 116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남학생 수보다 크다. 틀린 거 맞습니까? 네. 틀렸고요. 근데 1번이 벌써 맞았으니까 나머지 것들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9번이었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더 잘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전체 학생 수가 700인 A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일주일 용돈을 조사하여 상대 도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주일 용돈이 4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인 남학생 수, 4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 애매하네요. 4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 그러면 이 두 그룹을 건드리는 거 맞습니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6대 5일 때 A중학교 전체 남학생 수를 구하여라. 됐어. 야, 근데 이거는 지금 도수비가 6대 5인 거 맞습니까? 도수비가 6대 5면 상대 도수비가 6대 5라고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가 똑같은 게 아니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남자 상대 도수 다 적을게요. 0. 얼마? 0.8. 그 다음에 0.18, 0.22, 0.24, 0.16, 그 다음에 0.12 이렇게 됩니다. 여학생은 주황색으로 적을게요. 사실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 두 그룹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너 0.32, 너는 0.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학생 전체를 몇 명이라고 볼까? 남자 전체 X, 그 다음에 여자 전체. 700마이너스 그렇지. 근데 너희가 이제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을 좀 배웠으니까 그냥 Y라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거라 하자. 그러면 문제 첫 번째 줄에서 식이 한 개 나오죠. X 플러스 Y는 얼마? 700. 그렇지. Y는 700.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런 거 갈 수 있겠습니다. X분의 남자 전체 분의 여학생 수비잖아. 도수비가 6대 5인 거 맞죠? 도수비가 6대 5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갑시다. 전체 X명인데 6K만큼 갖고 왔더니 남자 상대 도수 합 0. 얼마? 그렇지. 0.4가 돼야 된다. 님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여자 도수 전체 분의 여자 몇 K? 학생 수가 5K. 요렇게 했더니 상대 도수로서 얼마가 나와야 함? 0. 그렇지. 0.6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러면 넘겨주시면 6K는 0.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K는 0.6X가 됩니다. Y가 됩니다. 그럼 양변에 10을 곱할게요. 10을 곱하면 60K는 4X가 되고요. 그럼 X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15K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0을 곱하고 6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50K는 6Y가 되고요. Y는 3분의 얼마? 25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으면 끝. 스타식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식에서 봅시다. 그러면 스타식에서 x 더하기 y니까 15k 더하기 3분의 25k 그게 얼마가 되더라? 700이 되는 거죠. 고수는 약분부터 한다 했습니다. 양변 약분 얼마 되게요? 5로 약분되죠. 그러면 3k 3분의 5k 5로 약분하면 얼마? 140. 그래서 양변 얼마 곱하는 센스? 3을 곱하는 센스 9K, 5K 그러면 140 곱하기 3 고수는 무조건 곱하는 것도 안 합니다. 좌변이 몇 K로 보이니까 13K로 보이니까 약분이 우선되는 거죠. 그러면 K는 얼마? 30.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전체 남학생 수를 구해라. 전체 남자 X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전체 남자 너는 X가 되는데 X 몇 K였죠? 15K였죠. 여기 있잖아. 그래서 15K. 그럼 너는 450명. 뭐 굳이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수식을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 문제 풀고 한 문제 더 풀고
스텝 2까지 해놓은 거 조금씩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른쪽은 어느 대학교 체육과 1학년, 2학년 남학생들의 줄넘기 2단 뛰기 기록을 조사하여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2단 뛰기 기록이 65회 이상 70회 미만, 65회 이상 70회 미만 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1학년 남학생은 70회, 75회 미만인 남학생보다 16명 많고 여기랑 비교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65 미만인 2학년 남학생보다 16명 적다고 할 때 여기랑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관심이 있네요. 전체 계급 중 1학년, 2학년 남학생 수가 같은 계급의 계급값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모르네요. 자, 비교해야 되니까 여기 1학년부터 볼까요? 여기 얼마입니까? 0.35. 그 다음에 여기가 0.25. 여기가 0.1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2학년 보겠습니다. 여기가 얼마죠? 0.2가 되고요. 너는 0.15가 되죠. 너도 0.15가 됩니다. 자, 상대도수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볼게요. 65회에서 70회 사이에 1학년 학생은 70에서 75회 2학년 학생보다 몇 명 적다? 16명 맞나? 16명 네, 뭐 잘못 읽었나? 16명 많은 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갑시다. 1학년 학생 수 이거 X라고 보고요. 그 다음 2학년 학생 수 뭐라고 줄까? Y라고 하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이 계급의 1학년 학생 수는 몇 명이라고 봐야 돼? 1학년 65에서 70 학생 수는 식으로 좀 불러줄래? 0.25에다가 얼마 곱해? X를 곱하면 되죠. 전체 도수. 그 다음에 2학년 1학년 남학생은 70회에서 75회 1학년 남학생보다 16명 많다. 그러면 똑같이 1학년 70에서 75 요 학생 수를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얼마? 그렇지. 0.15x가 되겠지. 이렇게. 누가 더 많습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많은 거 맞죠?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아,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즉 0. 얼마가 돼? 1x가 되겠지. 그게 몇 명 차이 나야 돼? 16명 차이 나. 아, 그래서 x는 얼마였다? 아, 1학년은 160명이었다. 요거 알아줬으면 돼. 문장으로 가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 거 해석하면 또 끝이 납니다. 60회 이상 65회 미만인 2학년 학생 수보다 16명 적었다고 할 때 그러면 똑같이 갖고 옵니다. 0.25x 그 다음에 2학년 60에서 65 요 학생 수는 몇 y? 0.2y. 이거보다는 16명 적었대. 아, 그러면 0.25x 바보다식이니까 얘는 여기다가 16을 더 해줘야 얘랑 같아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0.2y가 됐어. 자, 그러면 160 x 자리에 160 곱합시다. 0.25는 4분의 1로 보이고요. 너는 160이네요. 16이 5분의 1y나 소수보다 분수가 낫죠. 좌변 암산되는데요. 몇 명? 56명. 그게 5분의 1y. 아, 그럼 2학년은 몇 명이었어? 280명. 연락 맞네요.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 그 전체 계급 중에서 1학년, 2학년 남학생 수가 같은 계급을 구해라. 이런 것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흐름입니다. 전체
전체 학생 수비라고 할게. 전체 학생 수비. B는 160 대 280. 0 떼고 4로 약분합니다. 몇 대 몇? 4대 7. 4 대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같아지려면 상대도 수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4 대 7이야, 7 대 4야? 7대 4. 학생 수가 몇입니까? 학생 수는 상대도 수 곱하기 뭐? 총도 수인 거 맞습니까? 근데 상대도 수는 모르겠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도 수를 4K 곱할 거고요. 생각을 잘 해봐.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도 수에다가 7K를 곱할 겁니다. 근데 두 개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잖아. 아, 그러면 너는 몇 대 몇이 돼야 같아지는 겁니까? 7 대 4가 돼야 되겠지. 아, 그래서 이거 임으로 도수가 같아지려면 도수 B가 7 대 4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적은 곳에서는 7 대 4의 B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7 대 4. 어디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찾아보시면 60에서 65 이거 값이 나오네요. 됐어. 자, 그러면 그 계급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계급 값은 얼마? 60. 그렇지. 그래서 계급 값은 62.5가 되는 거죠. 도수가 같아지려면 도수비가 7대 4야. 상대 도수비가 아, 상대 도수. 됐어. 막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됐어. 11. 한 문제만 더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민혁이는 매번 낱장으로 적는 거 아니지? 낱장으로 적으면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복습하기 위해서라도 전용 프리노트 있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A, B 두 동호회 회원들의 나이를 조사하여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세로축이 찢어지고 일부는 얼룩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다. 늘 그래왔죠. B 동호회의 전체 회원 수가 80명일 때 B 동호회의 20대 회원 수를 구하여라. 한번 봅시다. 나이를 조사해서 상대도수 분포를 나타내는데 안 보인대. 자, A부터 보겠습니다. A를 보시면 여기 상대도수 자체가 없는 거 맞습니까? 네, 상대도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한 칸을 뭐라고 볼까? 비례상수 A라고 볼까? B 동호회도 봐야 되니까 여기를 A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 동호회는 여기를 얼마라고 볼 수 있어? A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A 동호회는 여기죠. 여기 얼마라고 볼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5A가 되거든요. 그 다음 여기는 2A, 여기는 5, 6, 7, 8, 8A. 그리고 여기가 4A. 그렇지 4A가 되겠네. 자, 그래서 A 입장에서 한 칸을 A라 하자. 그러면 다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얼마? A 더하기 이거 얼룩이 지금 A는 보이는 거 맞지? 그러면 5A, 2A, 8A, 4A 너가 1이 되어야 됩니다. 20A가 1인 거 맞습니까? 그러면 A는 20분의 1
100분의 그렇지. 너는 100분의 5가 되는 거네. 아 그러면 한 칸이 얼마였다는 소리야? 0.0. 그래서 한 칸 0.0.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를 조사해 보면 여기가 0.05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올라왔네. 0.3.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왔으니까 0.3.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칸이니까 0.15. 이렇게 돼요. 그러면 B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B 입장에서 X는 이 주황색 한번 다 더해봐봐. 얘랑 얘랑 더하면 센스가 있는 거죠. 얼마입니까? 0.5. 0.5하고 더하면 0.8. 0.85. 아 그러면 X는 또 암산하지 말고 1 빼기 0. 얼마? 8. 이렇게 적어줘야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X는 얼마죠? 그렇지 0.15가 됩니다. 됐네. 자 근데 B 전체 회원수가 8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0대 인원수 회원수 는 상대 도수 0.15에다가 얼마 곱하면 됩니까? 80 곱하면 끝인 것이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 12가 나오나?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그래서 12명이더라. 해서 끝. 할만했네요.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왔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독서반 학생들의 여름방학 동안의 독서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의 부호표이다. 이 표에서 A, B의 최대 공약수가 7일 때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 이 두 녀석의 최대 공약수가 7이다. 그럼 둘 다 몇 배수라는 소리입니까? 7의 배수라는 소리죠. 아 그러면 너를 7n이라고 하겠고요. 너를 7n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막 해봐서 알겠지만 전체 도수를 내가 x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몇 배수가 돼야 됩니까? x는 4, 6 제일 작은 게 3이네요. 3 그 다음에 4, 6 또 누구도 있어? 8, 12, 24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아 그럼 최소 공배수 얼마로 보임? 24. 그렇지. 최소 공배수 24입니다. 아 그래서 x는 일단 24의 약수여야 함. 자 그러면 24의 배수 중에서 또 누구의 배수를 찾아야 됩니까? 7의 배수. 그렇지 7의 배수를 찾아야 됩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뭐라고? 잘 안 들려요. 24에다가 7을 곱하면 뭐 사실 나오긴 하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도수에다가 상대 도수의 역수를 곱하면 뭐가 돼야 함? 전체 도수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도수에다가 상대 도수의 역수를 곱합니다. 그럼 이게 전체 도수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도수에다가 상대 도수의 역수를 곱합니다. 이것도 총도수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총도수를 이렇게 구하든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돼? 같게. 그렇지. 같아야 되겠죠. 식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속뜻은 총도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56m이 21n이랑 같고요. 7로 약분하면 8m은 n이랑 3n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m 대 n은 다시 몇 대 몇이 되는 겁니까? 3대 8. 그렇지. m 대 n은 3대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몇 K 몇 K라고 줄까?
그렇지. m은 3k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n은 8k라고 주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어. 자, 그러면 7의 배수가 되려면 k는 뭐가 돼줘야 됩니까? 7m 8k. 그러면 m 자리에 3k 집어넣고 8k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21k. 너는 56k. 오케이. 그러면서 24의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제일 적은 양도 아니고 학생 수를 고하여라. 24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k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k 값 알아내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서로 소조건을 써먹어야겠네요. 네, 그 그림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실임으로 m하고 n은 서로 소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굳이 3k랑 8k라고 줄 필요가 없네요. 그냥 뭐라고 하면 됩니까? 3이랑 얼마? k라고 주면 돼요. 그래서 3k, 8k에서 m은 3이고 n은 8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 하는 학생 수, 총 학생 수. 이거는 7m에다가 곱하기 1분의 8이었으니까 m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7 곱하기 3에다가 곱하기 1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3, 7이 21. 21에서 8 곱하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168 이렇게 됩니다. 됐어. 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어.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보시면 오른쪽은 수진이네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의 성적이 향상돼요. 이게 제일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부터 먼저 보고 올게요. 이게 까다로워. 제일 복잡하니까 3번부터 보겠습니다. 전교생이 800명인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은 1학년 여학생보다 36명이 많고 1학년 전체, 이거는 질문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전교생 얼마? 전교생 800명인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1학년 남학생, 1학년 여학생 되어 있는데 1학년 그 다음에 남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36명 많다. 남학생은. 그러면 여기를 A라고 주면 여기는 뭐라고 줘? 그렇지. 3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전체에 대한 1학년 전체에 대한 1학년 남학생의 상대 도수는 0.56이다. 그러면 1학년 상대 도수 이게 0.56이에요. 1학년은 일단 그렇답니다. 또한 이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은 260명이고요. 와, 말이 어렵구나. 1학년 전체에 대해서 상대 도수는 이거다. 남학생. 그럼 1학년 전체 모르고 상대 도수 이렇게 나오고. 알겠습니다. 2학년 전체는 260명인데 전체에 대한 2학년의 상대 도수는 0.6이다. 전교생에 대한 전체 남학생의 상대 도수가 0.57일 때 3학년 전체에 대한 3학년 여학생의 상대 도수를 구해요. 말장난이 심하네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 전체 학생 모르고 1학년 전체 학생 구할 수 있습니까? 남자의 상대 도수가 이렇다. 이거 알 수 있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1학년 전체에 대한 남학생의 상대 도수가 0.56이라는 건 여학생의 상대 도수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0.4. 그렇지 0.44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0.1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상대 도수 차이가 0.12인데 그러면 학생 수 차이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아, 그러면 상대 도수 차이가 0.12고요. 실제 학생 수 차이는요. 는 36명인 거 맞습니까? 그럼 상대 도수에다가 뭐 곱하면 실제 학생 수가 나오지? 총 도수를 곱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얘가 나오냐 이거지. 300. 아, 그러면 1학년 학생 수가 얼마였다는 거예요? 300명. 그렇지. 그래서 요 주황색을 잘 보면은요. 1학년 총학생 수 너는 300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2학년 총학생 수가 얼마라고 했죠? 260. 2학년 총학생 수 260. 그렇게 치면 총 800명이라 했으니까 3학년 총학생 수 얼마입니까? 240명. 560이니까 240명. 여기까지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1학년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입니다. 2학년이고요. 3학년입니다. 자, 1학년 총 학생 수가 300이니까 여기다가 300을 곱해봐봐. 암산 가는 탐. 100, 160, 그렇지. 여기 168명이 되는 거지. 근데 36명 줄어들면 100, 1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 전체는 얼마래? 260명. 260. 그래서 이거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260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다 합쳐서 240명이 돼야 되는데 2학년 여기 있네. 남학생의 상대 도수가 0.6이래. 그럼 0.6 곱하기 얼마가 돼주면 돼? 그렇지. 0.6 곱하기 260 하면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100? 56. 그렇지. 156 채울 수 있고요. 그럼 260이 되려면 100 얼마? 4가 돼야 되네요. 다 왔네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중학교 전교생에 대한 전체 남학생의 상대 도수가 0.57. 전교생에 대한 전체 남학생 수. 그럼 여기를 모르니까 내가 또 x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이 0.57은 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분해? 그렇지. 800분해. 그 다음에 남학생 수니까 얼마가 되죠? 168 더하기 156 더하기 x. 그렇죠. 이게 100분의 얼마? 57. 그렇지. 100분의 57이 돼야 된다. 0.57이라고 적을게요. 0.57 이렇게. 그럼 800 넘겨주면 되겠죠? 324 더하기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0을 넘겨버리면은 450 할 수 있어.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얼마가 돼? 13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이 132가 알았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총도수가 240이었으니까 여기 얼마라는 소리야? 108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표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상대도수. 그러면 3학년 전체라고 했으니까 3학년 전체는 몇 명이야? 240 중에 여학생의 상대도수니까
10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더라. 님들 이해되겠습니까? 집에서 다니고 다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1번 흐름에서 저 주황색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그 영상 눌렀나? 큰일 났네. 됐어. 감이 잡겠습니까? 오케이. 4번 가겠습니다. 빨리 가야지. 자, 보겠습니다. 이거 색깔 구분해야 되나? 네, 색깔 구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AB 두 회사의 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조사하여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8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출근하는 두 회사의 직원 수가 같다. 8시 10분에서 20분. 10분에서 20분 사이. 여기네요. 그럼 요 부분은 직원 수 같죠. 같고 50분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하는 두 회사의 직원 수의 상대 도수가 같다. 50분에서 9시 그러면 0이고요. 요 구간은 상대 도수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급에 속하는 직원 수는 A 회사가 B 회사보다 몇 명이 더 많다. 12명이 더 많다. 그래서 직원 수는 A 회사가 B보다 많다 했으니까 A랑 B랑 같아지려면 뒤에다가 뭐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 더하기 12를 해줘야겠지. 그때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출근하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B 회사의 직원 수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천천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조사할게요. A는 파란색이야, 보라색이야?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보시면 너는 0. 얼마가 돼? 0.06이 되죠. 보라색을 보면 0.14가 되고요. 0.3이 되네요. 보라색 0.24가 되고요. 여기도 있죠. 0.18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만 모르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A에 안 보이는 부분의 상대도수입니다. 8시 50분. 그 다음에 9시 보고 상대도수. 뭐 좀 귀찮지만 암산합시다. 1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좋네요. 0.2, 0.5. 이거 두 개 다 뭐야? 0.42. 0.5에 0.42면 0.92를 빼는 거죠. 그러면 너는 0.08이 된다. 자, 그래서 A 입장에서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이 0.08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B 회사 주황색으로 좀 봅시다. 진짜 귀찮은데 늘 그렇죠. 0.04, 0.2, 0.32, 0.22.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는 거 맞아? 두 개 안 보이는 건가? 요 녀석하고 모르는데 상대도수 같다라는 게 요 라인인 거 맞습니까? 그럼 요 라인은 0. 얼마가 돼? 0.8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아직 모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냥 암산합시다. 이거 더 해보십시오. 너랑 더하면 되게 편하네요. 0.3, 0.5, 0.82, 0.86. 그러면 0.86인 것 이해하시고요. B는 8시 40분에서 8시 50분 상대도수는 1 마이너스 0. 얼마였지? 82였습니까? 맞죠? 86
6이었어? 오케이. 그러면 너는 0.14 이렇게 돼. 아 그래서 너는 0.14다 해가지고 일단 상대 도수는 다 찾았습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가 1번 들어. 아 복잡네. 두 번째. 우리가 상대 도수가 같다 써먹었고요. 아직 안 써먹은 거 뭐가 같다? 직원 직원 수가 같다. 직원 수는 도수인 거 맞습니까? 네. 그럼 도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흰색 입장에서 보면 직원 수 같다. 이거 써볼게요.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A의 상대 도수 0.14에다가 곱하기 A 총도수 하고요. 그 다음에 B의 상대 도수 0.2에다가 곱하기 B의 총도수를 하면 서로 어떻다고요? 같다고. 그러면 야 이거 봐봐. 이거 100분의고 이거 10분의니까 양변에 얼마 곱해버릴까? 네. 100을 곱합니다. 14 곱하기 A의 총도수 그 다음에 20 곱하기 B의 총도수입니다. 약분하면 7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곱하기 10B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총도수 B가 몇 대 몇? 그렇지. 총도수 B A 대 B는 너 10대 7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몇 K 대 몇 K라고 할까? 10K 대 그렇지 7K라고 합시다. K는 B의 상수죠. 이렇게 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직원수 갖다 써먹었습니다. 아직 안 써먹은 단서 뭐 있죠? 그렇지 12명 차이 나는 거 보이십니까? 자 12명 차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2명 차이. 그러면 요식 그대로 갈게요. 그러면 A의 상대 도수가 얼마입니까? 0.08. 그러면 0.08에다가 곱하기 A의 총도수 10K를 한 거 하고요. 그 다음 0.08에다가 B의 총도수 7K를 한 거는 같아지려면 우변에 얼마 더 해야 함? 12. 그렇지, 너 12 더 해야 함.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넘겨보십시오. 0.08에 몇 K만큼 있는 거야? 그렇지, 3K만큼 있는 거고요. 그게 12인 겁니다. 그러면 3으로 약분해볼래? 0.08K는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4로 약분됩니까? 0.02K는 얼마? 1. 100분의 2인데 넘겨. K는 50. 자, K까지 구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이런 기본 너무 좋죠. 구하라를 보시면 40분에서 50분 사이에 B는 0.14입니다. 그러면 직원수를 구하래. 그래서 구하라는 0.14에다가 곱하기 몇 K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7K를 해야지. 그럼 나는 0.14에다가 7 곱하기 50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봐봐. 얘랑 얘를 먼저 곱하는 게 센스죠.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7. 그렇지. 그래서 7 곱하기 7이 되는 거고요. 너 49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어. 까지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복잡하다는 문제 한번 봅시다. 2번. 뭔 소린지 봅시다. 자, 오른쪽은 수진이네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이다.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 성적이 향상되어 한 계급이 올라간 학생이 5명이었고 성적 한 계급 오름 5명. 그 다음에 성적이 하락하여 한 계급이 내려간 학생이 1명이었다. 그러면 한 계급 내림 1명.
계급이 달라진 학생이 있다고 할 때 x 빼기 y 값을 구하여라. 단 학생 수는 변함이 없고 두 계급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간 학생도 없다. 됐습니다. 총 학생 수가 같은 거 맞습니까? 학계가 25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식 한 개 나오네요. 자, 근데 첫 번째 x 더하기 y 얼마 나옵니까? 16이니까 얼마? 10이 돼야 돼? 9가 돼줘야 돼. 9. x 플러스 y는 9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한번 볼래? 중간고사가 도수가 2명인데 기말고사는 상대 도수가 0.04랍니다. 근데 학생 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 도수는 변할 수 있는 거 맞지? 네. 계급 간의 이동이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 전체 도수가 25명인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25 곱하면 얼마가 돼? 도수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곱하기 25를 해가지고 옆에 살짝 도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기말고사 도수. 암산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얼마야? 1이 되는 거고요. 정비례한다는 거 써먹으십시오. 몇 배 차이 납니까? 5배 차이 나죠? 그럼 도수도 5배 차이 날 거야. 그 다음에 너는 몇 배 차이 납니까? 7배? 오케이. 됐네. 요 녀석을 기준으로 봐주면 되겠다. 이때 거 몇 명? 4명. 그리고 5명. 그리고 3명.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찬찬히 봐야 됩니다. 일단 계급 간의 이동이 총 몇 번 이루어져야 됩니까? 6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잘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수를 잡아내는 게 2번이고요. 그 다음 3번 흐름은 뭐냐면 이쪽 부분이 좀 어렵죠. 추론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야, 근데 무조건 몇 계급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6개. 6명이 이동할 건데 2계급은 이동이 안 되잖아. 그러면 봐봐. 60에서 70인 친구는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끝부분이죠. 내려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올라가는 것만 보면 됩니다. 여기는요. 올라갈 게 없으니까 내려가는 것만 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내려가는 애는 몇 명 있었대? 1명. 1명. 근데 90점 이상인 학생 중에서 달라진 학생이 있대. 올라갈 곳이 없는데 달라지는 애가 있대. 무조건 뭐 한다는 소리야? 내려가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한 명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줘야 될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한 명이 간다는 거지. 확정. 그러면 이쪽으로 몇 명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2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아니 적을 시간 줄 테니까 잘 봐봐. 추론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 적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잘 봐봐. 3명인데 1명은 무조건 가야 된다 했고 2명은 이쪽으로 올 건데 몇 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 3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몇 명이 들어왔다는 소리야? 1명. 그렇지. 1명이 무조건 왔다는 소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쪽으로 1명이 왔다라는 거는 더 이상 내려가는 애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쪽으로 몇 명이 왔다는 소리야? 4명 중에서 1명이 왔으니까 3명이 이쪽으로 왔을 텐데 1명이 오고 3명이 와서 몇 명인 줄 알았어? 4명인 줄 알았는데 5명이래. 그러면 어땠다는 소리야? 더 올라와서. 그렇지. 여기에서 1명이 뭐 했다는 소리야? 올라왔다는 소리지. 토할 것 같지만 토하면 안 됩니다. 아직.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내려갈 애는 없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y가 해결 안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애는 y 빼기 얼마야? 그렇지. 일단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서 봐봐. y 빼기 1명이 됩니다. 님들 따라오십니까? 자, 더 이상 해결이 안 됨.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려가는 애 1명 확정했고 올라가는 애 2명 확정했습니다. 몇 명 남았어? 3명. 3명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양 끝을 잘 활용해야 된다 했잖아. 내려갈 곳이 없어. 올라가야 되는데 2명에다가 몇 명이 됐어?
한 명이 됐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몇 명 오고 한 명은 확정이고요. 올라가는 애가 몇 명? 아, 너 100% 한 명 올라왔겠구나. 요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려가는 애는 100% 없을 거고요. 5명이 돼야 된대.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애가 몇 명이었단 소리야? 5명이 되려면. 그렇지. 여기가 4명이었어야 되는 거지. 따라오십니까? 아,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몇 명이었단 소리야? 내려가는 애는 없고. 자, 여기서 내려오는 애는 없고. 여기에서 4명을 이쪽으로 주면 여기 남는 게 x 빼기 4명이잖아.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는 애가 몇 명이었다? 2명? 여기서 올라오는 애는 없습니까?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한 명 올라와 버리면 같아지는데 생각을 잘 해야겠다. 자, 일단 여기서 생각을 다시 정해야 되겠습니다. 요 상황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 x 플러스 y가 이건데 y 자리는 좀 이따 바꿔주면 되고 여기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여기가 한 명이라면 무조건 이쪽으로 몇 명이 올 수밖에 없음. 4명이 올 수밖에 없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x가 만약에 4명이었다면 이쪽으로 보낼 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5명이었을 수도 있고 몇 명이었을 수도 있어. 6명. 그러면 4명, 5명, 6명이 가능한 거 맞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괜히 추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1번 케이스로 기억 x가 몇 명인데 4명. 4명이라고 쳐보겠습니다. x가 4명이면요 이쪽으로 보내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여기서도 고스란히 이렇게 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애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는 애도 없어. 이쪽으로 갈 애도 없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애도 없어. 그러면 올라가는 애가 몇 명밖에 없어? 3명. 그렇지. 그래서 올라간 애들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의 결과는 뭡니까? x가 4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아니 봐봐 요 순간 딱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돼. x가 5명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x가 5명이라는 소리는요 이쪽으로 4명 가고 1명이 어땠단 소리야? 그렇지. 1명이 이쪽으로 오는 거 맞습니까? 7명이었는데 1명이 들어오면 8명이 돼. 근데 여기 7명이래. 그러면 1명이 어땠단 소리야? 그렇지. 또 올라간다는 소리지.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렇지. 이건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얘는 가능합니다. 빨리 추론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x가 몇 명인데 6명인데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를 지우고 x가 6명이었다고 치면 이쪽으로 몇 명 들어옴? 2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몇 명 줘야 돼? 2명을 줘야 돼. 말이 되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2명 주고 2명 줬다 그러면은 총 몇 명 이동한 거야? 7명. 7명. 그래서 올라가는 게 7명이 되는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우리는 x가 얼마였다?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어. 오케이. 그래서 니은에 의해 니은에서 x는 5인 거고요. x가 5였다고 단정 지어놓고 보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몇 명 옵니까? 1명 오고요. 이쪽으로 몇 명 들어가? 1명 들어옵니다. 그러면 y 빼기 1 더하기 1 해서 4. y는? 4. 그렇지. y는 4였다. 이게 추론이기 때문에 설명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x 빼기 y는 얼마였다? 1. 그렇지. x 빼기 y는 1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이해되겠습니까? 문제 풀어보려고 내가 뽑아왔는데 그건 또 못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복태. 다음 주 화요일이죠. 복태는 상대수 부분 공부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W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클리닉까지는 절대 등급 수정이 이제 다 끝난 게 확인 받아셔야 될 겁니다. 절대 등급 수정. 이렇게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산 책검사. 연산 책검사 이미 받은 친구는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덜해가지고 연산 책검사 받아야 되는 애들 배우시고요. 그때까지 연습 다 끝내와요. 늦게 찾는 친구들은 그냥 2장, 4장 이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니 테스트 이름 너무 오글거려서 내가 단원 테스트로 바꾼다고 했죠. 한 단원씩 치는 단원 테스트 단태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다면체랑 회전체 했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뭐가 남았다? 건널비와 부피. 1품 하겠습니다. 건널비, 부피. 네, 1분만 하면 됩니다. 1분. 제일 중요한 단원. 오케이. 됐고요. 그럼 너희는 지금 거의 이것만 준비해 오면 되겠네. 맞죠? 다음 주 화요일. 일단 책 구입을 합니다. 뭘 사야 됩니까? 셀이랑 셀이랑 C단계에 있는 셀을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품. 전부 몇 학년으로 하자? 2-1로 하자. 엄마한테 보내줘요. 네, 문자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숙제 낼 게 없네? 맞지? 숙제 낼 게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총괄 테스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화요일에 친 게 아닌 거죠? 요거는 언제 친다? 다음 주 토요일에 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주 토요일. 1월 4일인가 그랬어요. 됐어. 메시지가 모두 전달이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 수고하셨습니다.